지금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의 공방이 글쎄요, 점입 가경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. 양지민 변호사님. 네, 어제 한 방송에서 그 구하라 씨의 지인이죠. 같이 살고 있었던 그 동생과 그리고 이제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의 네. 그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. 아하, 네. 워낙 배치되는 내용이 많아서 또 다른 사실 논란거리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일단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난달 중순쯤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지민 변호사님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. 네, 이 사건은 9월 13일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. 네네. 사정을 넘긴 시각에 구하라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아하, 되고요. 네.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전 남자친구는 구하라 씨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, 네.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쌍방 폭행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아하. 그렇게 이제 다툼이 일게 되니까 9월 15일에 그 전 남자친구가 본인의 얼굴에 이제 흉터가 있는 그 사진을 공개를 하고요. 지금 저 모습인가 보네요. 아하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얼굴에 막 흉터가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고 네네. 이틀 뒤에 구하라 씨가 이어서 나도 이만큼 다쳤다라고 하면서 병원 진단서라든지 뭐 상처를 또 공개를 하고 네. 그 사건이 발단되게 된 원인이 그 전 남자친구가 나의 남자 관계를 이상하게 의심을 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좀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9월 17일에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출석을 했고 그 다음 날에 구하라 씨가 경찰에 이어서 출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두 사람 간에 이제 폭행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네. 이제 대중들이 생각을 했는데요. 네. 며칠이 지난 이 10월 4일에 네. 구하라 씨가 인터뷰를 해서 갑자기 사생활 동영상을 언급을 합니다. 아하. 그러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사실 전 남자친구와 화해하고 싶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던 이유는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폭력 특례법과 그리고 뭐 협박, 강요 혐의로 추가로 이제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사실은 폭행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사생활 동영상을 보복적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좀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때 그래서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그때 나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전 남자친구도 해명을 합니다. 내가 이제 구하라 씨에게 그렇게 동영상 가지고 언급을 했던 것은 내가 그냥 너가 가지고 있어라라는 의미지 나는 협박의 의미는 아니었다. 뭐 이런 이제 해명을 내놓고요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있었던 것처럼 구하라 씨의 지인과 전 남자친구가 다시 또 인터뷰를 하면서 공방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. 하하. 그런 와중에 어제 이 최 씨,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, 그리고 당시에 이 두 사람의 다툼이 있었을 당시에도 같이 있었다는 구하라 씨의 친한 후배, 동생 그 두 사람의 인터뷰가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홍순민 아나운서, 그럼 두 사람의 현재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? 그동안 이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는 줄곧 이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려왔는데 네. 그 방송, 그 연애 프로그램 방송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며 인터뷰를 했습니다. 아하.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. 그동안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을 안 했는데 말을 안 하면 나만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요. 네. 구하라 씨의 지인 측에서는 현재 지금 구하라 씨가 상태가 많이 안 좋다. 병원에 다니면서 좀 힘들어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당시 상황을 얘기를 안 하면 나만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구하라 씨의 지인은 지금 구하라 씨의 근황이 병원을 다니면서 좀 힘들어한다. 그런데 소 국장님,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앞서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관계의 영상 관련이 나오면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시작됐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남자친구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동영상은 내가 찍은 게 아니다. 아하. 이렇게 주장을 하고 누가 있어요. 찍었다는 거예요? 구하라 씨가 주도적으로 찍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. 그래서 뭐 찍다가 핸드폰이
넘어지면 다시 뭐 구하라 씨가 세워놓고 찍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어쨌든 주도적으로 찍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구하라 씨다. 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. 네, 일단 전 남자친구 주장입니다. 네네. 그렇습니다. 말씀하시죠. 예, 네네.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또 하나 부분은 자신이 이제 이 구하라 씨한테 이 동영상을 보냈지 않습니까? 네. 보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마당인데 네. 내가 이걸 뭐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네. 그래서 내 개인 SNS에 저장을 하고 있던 이 동영상을 구하라 씨한테 네. 보낸 것이다. 아하. 이렇게 이제 이 전 남자친구는 주장을 하고 있는 네.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하라 씨는 이건 말이 안 된다. 아하.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를 정리한다고 그런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? 이건 네. 한마디로 나에 대한 협박이다. 아하. 이렇게 이제 또 구하라 씨 측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굉장히 네. 좀 공방이 좀 격화되고 있는 것이죠. 확실하게 정리를 해볼 거는 일단은 이 전 남자친구의 얘기로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. 일단요.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찍힌 영상을 찍은 휴대폰. 그 휴대폰은 전 남자친구 겁니다. 휴대폰은. 그런데 전 남자친구 휴대폰인데 그 휴대폰으로 주도적으로 찍은 거는 구하라 씨가 찍었다는 게 지금 이 전 남자친구의 주장이에요.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그러면 SNS로 구하라 씨에게 동영상 전송한 이유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 남자친구 측에서는 휴대전화 동영상 앨범에 넣어놓으면 지워지거나 누군가 볼까 이제 좀 마음을 졸일 수 있는데 내 자신한테 보내는 그 SNS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안에 넣어놨다. 그러면서 구하라 씨가 휴대전화 앨범상에서는 지웠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그 SNS에 남아 있었던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 SNS에 보면 나에게 보내기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. 그 자신의 이른바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모아놓을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함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나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SNS로 그 영상을 보내서 갖고 있었던 거다. 그게 내 SNS에 남아있던 거다 하는 게 지금 이 전 남자친구의 얘기입니다. 그런데 김광산 변호사님,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애초에 이 전 남자친구가 어느 특정 언론사에 이 내용을 이메일로 제보하려고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제보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를 한 것 같아요. 이게 아하. 찍었다는 걸. 네. 그래서 이 뭐 파일 자체를 이제 보낸 건 아니고 이제 보낸 것 자체도 유포의 목적으로 보냈느냐 이제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네.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러한 성관계와 관련된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네.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찍을 때 네. 상대방이 이제 동의를 받았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. 아하. 그런데 지금 이 남자친구 측에서는 최 씨는 동영상 다 서로 협의하에 찍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라 씨 측에서 반박을 안 합니다. 그런 걸 볼 때는 상당히 협의에 의해서 서로 동의에 의해서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. 쉽게 말하면 몰래 찍었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동영상물을 보면 몰래 찍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. 아하, 네. 왜냐하면 협조를 했느냐 안 네. 했느냐를 분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. 네. 그다음에 이걸 유포하는 행위는 이제 제일 죄질이 나쁜 행위죠. 거기다 네. 협박을 가미한 경우에는 이제 아주 정말 질적으로 불량하다 할 수가 있는데 네. 지금 아직 뭐 외부에다 어디다 보낸 것은 뭐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경찰에서 자택이랄지 미용실이랄지 자동차를 압수수색해서 일단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네. 일단 그 유포물 그 동영상 자체를 구하라 씨에게 보내는 것 자체는 이제 범죄가 되진 않아요. 네. 그건 유포로 보지 않습니다. 피해자가 아하. 직접 받은 경우에는. 네.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네. 이제 리벤지 포르노처럼 이걸 가지고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는 네.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걸 보낸 것이 이제 폭행이 있은 날 네. 그날 두 차례 걸쳐서 보냈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연예인 생활을 끝장나게 해주겠다. 이런 내용으로 보냈을 때 네. 그 보낸 파일하고 연예인 생활과 어떤 인과관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.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뭐 추억이니까 가지고 있어라.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걸 보냈다고 한다면 네.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죠. 그러면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삭제를 하는 게 맞겠죠. 근데 삭제를 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저 당시 상황으로 여러 가지 보면
협박의 의미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.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네.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한 걸 볼 수 있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논란이 네. 있어요. 그래서 법적으로는 약간 좀 경계선상이 있습니다. 일단 전 남자친구는 동영상을 당시에 SNS로 구하라 씨한테 보낸 게 협박이 아니라 이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였다는 게 이 전 남자친구의 얘기인데 어제 그 방송된 부분에서 그렇다면 홍순bil 아나운서 네. 애초에 언론사에 제보 이메일을 보냈던 그 의도에 대해서는 배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? 이제 구하라 씨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하라 씨의 지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전 남자친구 측에서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냈다고 했는데 아니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내는 남자친구가 어디 있느냐. 그러면서 그것은 이 구하라 씨를 협박하기 위해서 내가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뜻에서 보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? 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 전 겁니까? 남자친구에서는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낸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감정이 격해져서 그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뿐이다. 하지만 정말 진짜 제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. 진짜 제보를 하려고 했으면 파일 첨부 등 뭐라도 있을 것이다. 그러면서 이 구하라 씨가 내게 뭐라도 좀 미안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지만 결국에는 이런 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성을 놓지 않고 제보 대신에 경찰에 신고했었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양측이 팽팽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양 변호사님, 이렇게 되면 글쎄요, 이 다툼에 대해서 이 동영상 문제 지금 유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남자친구 얘기인데 그럼 협박죄, 앞서 우리 김광산 변호사님도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만 협박 관련에 대해서는 양측이 변호인을 통해서 치열하게 지금 법리 다툼을 하는 것 같아요, 지금 분위기가.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구하라 씨 측 변호인은 지금 사실은 전 남친 입장에서 구하라 씨가 먼저 촬영한 것이고 주도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나는 이제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구하라 씨가 먼저 촬영을 했다라는 점은 사실은 이건 2차 가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전 남자친구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런 수사기관의 이제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동영상을 보낸 것은 사실 구하라 씨 그 개인에게만 보낸 것이고 그 외에 누구에게도 보낸 것이 없고 수사기관에 가서도 내가 이 동영상의 존재를 언급을 안 했다. 그런 것은 결국 나에게 유포의 고의가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유포 행위도 없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. 있습니다. 한때는 좋은 감정으로 이 관계를 유지했겠죠. 그리고 이 사건이 애초에 불거졌을 때도 쌍방폭행이 불거졌을 때도 화해를 하려고 했던 분위기를 보였던 두 사람. 최명기 원장님,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정말 이제는 이 누군가는 정말 한 명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말았습니다. 이제 사실 이 최 씨는 어떤 그 구하라 씨라는 어떤 내면의 한 여성을 사랑한 것보다 유명인 구하라하고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잡았기 때문에 사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구하라 씨 입장에서도 어쩌면은 이 사람을 오래 보고 사귀었던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결과는 어떤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결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예상하게 되는 거였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거는 또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얕잡아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최 씨는 본인이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건 뭐를 하든지 간에 구하라 씨가 전부 자신의 요구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. 구하라 씨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얻었을 때 여기에 한번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끝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네. 차라리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치부를 갖다 드러내더라도 네. 정면 돌파를 갖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 그게 네.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. 지금 이 영상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,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청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, 지금 구하라 씨가 법적으로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
이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